스웨덴 사람들 특유의 처세 기술 혹은 살아남는 테크닉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웨덴 말로 리갸 록트. 아마도 스웨덴에서 스웨덴어로 생활하시는 분 혹은 스웨덴어로 생활하셨던 분들은 여러 상황들에서 종종 이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직역을 하면 리갸의 뜻은 자리 잡다, 자리 잡고 있다, 한 자리에 있다, 있다 이런 뜻이고 록트는 낮게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자세를, 포지션을, 당신의 프로필을 최대한 낮게 하라. 더 깊게 들어가 이 표현의 의미 분석을 잘게 쪼개보면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땅바닥에 착 들러붙어 있어라. 네 고개를 숙여라. 무릎 꿇어라. 남의 레이저망에 뛰지 않기 위해 숨죽이고 있어라. 적당한 때를 위해 조용히 기다려라. 무리들 속에서 튀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당신만의 절호의 기회를 위해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당신의 속마음을 남에게 보이지 마라. 특히 당신의 속마음을 이용해 당신을 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당신에게 손해를 필 수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당신의 속마음, 계획, 이루고자 하는 목표, 얻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지 마라. 괜히 자세를 높게 해서 엄한 손해나 피해를 보지 마라. 스웨덴 잡지나 신문의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기사들이 자주 있는데 이 기사들에 가끔 등장되는 이 표현 리갸 록트, 조직에서 별탈 없이 무난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살이를 하는데 손해보는 것 없이 무난하게 잘 살기 위해 크게 덕보는 건 없지만 크게 잃는 것도 없이 무난하게 살기 위해 아주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또 외국인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또는 한 번쯤은 직접 마음먹고 실행해 봤음직한 이 기술은 한마디로 효과 만점의 스웨덴판 만능 처방약이라고 봅니다. 아니 꼭 직장생활, 인간관계 등등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스웨덴 사람들은 이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 없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 없이 그냥 현명한 처세 기술로 이해하고 실제로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세 낮추고 남의 눈에 튀지 않게 해서 당신에게 유리한 때를 기다리며 숨어 기다려라. 이러한 표현, 이런 충고들, 이런 조언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혹시 굳이 꼭 찾는다면 아마 한국에서 칼을 갈다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스웨덴에 당신 자세를 낮추고 당신의 프로필을 낮추고 남의 눈에 튀지 마라라는 의미의 리갸 록트와는 뉘앙스가 한국의 칼을 갈다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칼을 갈다는 복수 준비를 하다, 싸움이나 침략을 준비하다라는 그런 관용구이지만 스웨덴의 리갸 록트는 이것과는 좀 다르게 어떤 적극적으로 복수를 준비하고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최대한 숨기고 속마음을 보이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을 남들이 눈에 눈치채게 하지 않으며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조용히 있으며 모난 돌에 정맞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피하자, 혹은 쓸데없이 남의 눈에 띄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쓸데없이 보는 손해를 피하자 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상에서 제가 경험한 일들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 뒤에 있을 좀 예민한 사항의 주제를 다룰 미팅을 앞두고 제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Jag ska ligga lågt. 즉 이 말은 나는 오늘 낮게 앉아 있을 거야. 내 프로필을 낮게 할 거야.
이 말은 즉 회의 내내 반대 의견 개진도 하지 않고 얌전히 물에 물 탄 것처럼 술에 술 탄 것처럼 있겠다 이 말이죠. 벼락을 피하기 위해 괜히 상사 심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상사가 듣기 싫은 말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불똥이 자신에게 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늘고 길게 가겠다라는 뜻이죠. 또 어제 스포츠신문 연예 상담란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 여성 독자가 최근에 겪고 있는 어떤 자신의 연애 문제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는 글이었는데요. 고민의 내용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요새 데이트를 하는 한 남자가 있다. 5개월 정도 사귀었다. 점점 가까워지자 그는 자신의 전 여자 애인에 대해 얘기를 털어놓는다. 참 많이 사랑했는데 그 여자 애인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며 자신의 이혼 남편과 아이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방황을 참 많이 했는데 당신을 최근에 만나게 되어 삶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러던 남자가 갑자기 요 며칠 사이 나랑 이야기 수도 줄어들고 또 내 얘기에 잘 반응도 안 해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여자의 과거 여자 애인이 다시 전 남편이랑 헤어졌단다. 즉 이제 싱글이 다시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에게 좋은 조언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린 여성분은 자기의 남자친구가 옛날에 헤어졌던 그 여자분과 또 다시 관계를 이어나갈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 기사들에 꽤 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릭 록트, 이 말은 리게 록트, 자세를 낮추고 있어라. 그 의미는 뭐랄까, 괜히 문제 해결한다고 남자친구와 직접 대응하지 말고 무조건 자세를 낮게 해서 쓸데없는 문제나 피해를 일으키지 마라. 분란 일으키지 말고 싸움하지 말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당신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조용히 남자친구가 제 풀에 꺾여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생 상담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스포츠 잡지에 난 기사인데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2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다. 둘 다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런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기준으로 남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이 신문에 고용된 매주마다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상담사가 해주는 충고는 바로 또 리가 록트. 삶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자격 요건을 따져 무언가를 아니면 누군가를 골라야 할 때 이 상담사가 종종 해주는 충고랍니다. 이 상담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매 순간들을 즐기고 누리세요. 아무 선택도 하지 말고요. 그냥 당신의 자세를 낮게 하고요. 낮게 앉아서 주변 상황들이 스스로 꼬이고 또 꼬여서 당신 앞에 하나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그냥 즐기기만 하세요. 그리고 당신 앞에 무언가 보일 때 그 남아있는 것을 그냥 당신의 바구니에 주워 담으세요. 라고 충고를 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풍파가 다 지나갈 때까지 당신은 힘쓰지 말고 힘을 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니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도 말고 자세를 낮추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있으세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괜히 그 풍파에 띄어서 쓸데없이 다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러다 혹시 압니까? 당신이 자세를 낮추고 기다린 그 긴 시간 덕으로 그 모든 풍파가 스스로 사라지고 나면 당신은 그 풍파가 남긴 의외로 좋은 결과물을 공짜로 드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풍파가 스스로 만들어낸 또 다른 세상이
어쩌면 운 좋게도 당신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니까요. 굵게 가려다가 괜히 재수없이 주변 사람들, 특히 권력과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즉 갑인 사람들에게 잘못 찍히기보다는, 그래서 운 나쁘게 짧게 가는 것보다는 아예 땅에 착달 붙어서 자세를 낮추고 숨죽이고 있으며 기회를 보는 게, 가늘지만 아주 길게 가는 이것이 꽤 괜찮은 인생 처세술일 수도 있다는, 현명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